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이 시간 탑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정규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탑뉴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 간의 채무 상한선 그 협상을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의 미국 전에 클립에서 맨 앞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한인 가정의 영 패밀리라고 미국에서 표현합니다. 영 패밀리가 텍사스 앨런이라는 곳에서 아울렛에서 총격 사건으로 숨지고 6살 윌리엄 아들, 큰아들만 혼자 남은 이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가 조금 달라져서요. 달라진 뉴스부터 전해드리고 텍사스 한인 가정 조금 더 레이티스트 뉴스 브리핑 해드리고 그 밖에 이 시간 현재의 미국의 탑 뉴스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 성추행이라기보다 성학대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sexual abuse 또는 성폭행, assault. 왜냐하면 그 성추행은 sexual harassment잖아요. 한국에서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서로의 그 정서적인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성학대 내지는 성폭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exual abuse와 sexual assault. 그러나 강간에 대해서는 그 배심원들이 그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훼손. 이 명예훼손이라고 한 것은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부 내 스타일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96년이니까 지금 2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뉴욕에서 이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뉴욕의 공소시효에 관한 변화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진 캐럴이라고 유명한 컬럼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명한 그 백화점에서, 고급 백화점입니다. 그 백화점에서 만나서 탈의실로 밀어넣고 본인은 강간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배심원들은 강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500만 달러 피해 보상, 이건 이제 징벌적 그 배상일 수 있고요. 평결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최대의 마녀 사냥이다. 난 그 여자 모른다. 이렇게 소셜 그 네트워크에 썼습니다. 아니, 모르는 여자, 알지도 못하는데 뉴욕의 배심원이 남자 6명, 여자 3명입니다. 이 배심원들이 이건 유죄다 하고 책임이 있다 하고 평결을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어도 26명의 여성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 이 컬럼니스트 이진, 알파벳 E입니다. 약자 진 캐롤 씨가 처음으로 재판까지 가서 법적인 책임, 배상, 판결까지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또 다른 이 여성과의 또 다른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은 남아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본인이 나갈까? 재판정에 말까? 하다가 결국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진 그 캐롤 측에서는 또 다른 여성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했다 하는 여성들도 증언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측 변호사가 이 캐롤 원고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백화점에서 그 당시에 엄청난 비명을 지르지 않았는가, 스크리밍 하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캐롤이란 여성이 미국에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유형의 여성이 있고 그 현재 상황에서의 복잡한 여성들의 심리가 있으니까 캐롤의 답변을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똑같은 상황에서 소리 지르는, 비명 지르는, 스크리밍 하는 여성이 있고 스크리밍 하지 않는 여성이 있다. 나는 후자였고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에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재판 과정까지 나오고 저 남자가 나를 이렇게 했어 하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왜 그럼 그 당시에 스크리밍, 비명을 지르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 추궁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본인도 수십 년 전의 일이었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뭔가 좀 쉬워 보였다던가
잘못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그리고 괜히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득 없이 피해가 오는 건 아닌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말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여성에 관한 명예훼손 소송 또 다른 것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할 것이다. 뭐 당연히 있는 수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항소에서도 진다 할지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여성에 대해서 이 같은 일을 했고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또 다른 재판에서 어떤 결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이 재판 배심원 판결 결과가 크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에서의 지지를 막 흔든다던가 이런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이 시간 오늘의 미국 탑뉴스입니다. 그리고는 아침에도 전해드렸었는데 너무도 정말 너무너무 찬란하게 아름다웠었던 가족, 그 사진들을 보면은 그 사진들이 거의 숨진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평소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본인이 일하는 일터에서 웹사이트 같은 곳에 글로써 남기고 사진으로 남기고 한 그런 사진들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찬란하게 영한 그 젊은 아름다운 가족,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가족이었다 하는 느낌은 딱 사진을 보면 나옵니다. 제임스라는 엄마 아빠와 함께 숨진 한인, 제임스가 3살입니다. 지난 주말에 형 6살인 윌리엄, 형이 나흘 전에 이제 생일 파티도 하고 선물 받은 것을 바꾸러 갔어요. 달라스에서 멀지 않은 앨런이라는 곳에 아주 유명한 상표들 다 모아 있는 그런 아울렛 쇼핑몰에 갔는데 결국은 33살의 용의자의 총에 맞아서 숨지고 말았잖아요. 엄마 35살, 치과 의사, 아빠 37살, 변호사, 그리고 3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이 3살짜리 아이의 선생님, 데이케어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다 일하니까 누군가가 아이를 봤겠죠. 데이케어 선생님이 너무 제임스는 스윗하고 스마트하고 so cute, 사진을 보시면 so cute하다는 게 너무너무 그대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 트리니티 위틀리라는 선생님인데요. 영리한 어린이다. 나는 그렇게 똑똑한 3살짜리 아이를 본 적이 없다. 본인의 뭐 글도 읽고 본인의 이름도 쓰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코끼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턱바지. 3살짜리 아이니까 침을 흘려요. 먹다가 우유도 흘립니다. 턱바지와 코끼리 셔츠를 자주 입었는데 코끼리를 아주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조규송 씨, 37살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1990년대 37살인데 1990년대 이민을 왔으니까 대강 나이는 짐작을 하시겠죠? 그래서 본인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달라스에서 자랐고 했기 때문에 이민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손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려고 케이스별로 이민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고 그 오피스의 웹사이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있으면은 교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2 아이가 아들이잖아요. 3살 보이, 6살 보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이분의 이제 취미셨죠. 그리고 신디조, 제가 한국 이름은 아침을 말씀드렸습니다. 덴티스트,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우리 전체 팀이 샌디조를 너무 사랑했다. 이제 결혼해서 조지만 원래의 성은 강이었죠. 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스윗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 아름답긴 왜 이렇게 아름다우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사진에 그대로 나오고요. 훌륭한 덴티스트, 훌륭한 엄마, 와이프, 친구, 그리고 신앙심 깊은 신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인종 혐오도 있다고 하고 나치, 신나치주의에 좀 기울었다고도 하고 히틀러를 좋아한다고 하고 등등 백인 우월주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여성을 혐오하고 다른 소수 인종도 혐오하고 정신질환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결국은 총과 딱 맞물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앞에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맨 앞에 아이템이니까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소위원회가 총기 규제에 대해서 약간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번역들을 다 하니까요. 그 보도를 듣고 보고 읽으신 분들이라면 약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텍사스의 커뮤니티 안전위원회라는 주의회의 하원의 소위원회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소위원회인데 이 소위원회 위원은 8명대 5명이니까 10몇 명이 되나요? 13명이죠. 전체 텍사스 주 하원은 187명인가 그렇거든요. 그 소수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텍사스 주에서 AR-15과 같은 이번에 사용된 것과 같은 총을 살 때는 적어도 나이가 지금의 18살이 아니라 21살이 돼야지 된다 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이 투표하지 않으려고 엄청 발버둥 쳐보다가 결국은 너무 많은 특히 텍사스에서 지난해에 그 우발디 초등학교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숨졌기 때문에 그 숨진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강력히 원하고 이번에 앨런 아웃렛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권고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하는 것은 이건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체 의회에 가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텍사스의 그레드 에버트 주지사가 이걸 서명을 할 리가 없습니다. 총기 규제를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총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이 문제다라고 지금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제스처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GoFundMe 이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와이프가 치과 의사고 남편이 변호사였으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이어서 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자금 갚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재정적인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놨을 확률도 높다고 생각되지만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등등 또 그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GoFundMe를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27,000분 정도가 해서 기부를 해서 목표가 5만 달러였는데 134만 달러 이상 갔거든요. 지금은요, 149만 2,940달러, 거의 150만 달러가 모였고,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한다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3만 명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만 명 기부하신 분 가운데서 1,021분이 여러 가지 조의를 표시를 했거든요. 아침에 제가 이 내용은 많이 전해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정말 윌리엄 살아남은 6살 아들 윌리엄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너무 많고요. 기도한다. Jesus will always be with you. 윌리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됐는데도 총기 규제를 안 하는 미국은 정말 정치인들 엄청 야단 맞아야지 되고요. 이로써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래도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오늘의 미국 현재의 탑 뉴스는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갔던가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도 경기도지사도 만나고 했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보다도 훨씬 위험합니다. 뭐 한국에서는 일단 방문했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하고 뭐 자매 무슨 뭐 주 뭐 이런 거 하자고 하고 하니까 좋게 보도가 됐을 테지만 어느 정도로 극단적이냐면 오늘 내놓은 게 서명을 한 것이 지금 플로리다주는 론 디센티스의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놀이터, 운동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가 장악을 하고 그 공화당이 장악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보복을 할 것 같은 위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론 디센티스에 꼼짝 못하고 플로리다주 공화당 의회에서 나오는 법안은 전부 론 디센티스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게 나왔냐면 오늘 3개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 사람이 플로리다주에서 땅을 못 산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플로리다에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한국에 아주 그냥 보수들이 공산당 뭐 조금 약간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공산당이랑 엮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넘어가는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 미국인이기는 한데 중국계 미국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총을 살 수 있다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중국계는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한국인은 미국에서 플로리다주에서 땅을 못 산다 할 때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한국계 영주권자나 한국계 시민권자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을 론 디센티스가 정치적으로 나는 보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2에이커까지는 괜찮다. 뭐 관광비자 뭐 아닌 게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복잡해요. 군사시설에서는 5마일 이내에서는 살 수 없다. 아무튼 중국 공산당이 플로리다주에 농토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공산당이 땅을 아니 이 세상에 그렇다 아닌 것은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명한 법안은 틱톡이나 위챗 등을 이제 정부의 기구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건 플로리다주뿐만이 아니라 많은 몬타나 등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스파잉을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가 그 중국의 뭐 대학과 뭐 이 플로리다주의 대학이 자매 결연을 맺는 것을 금지한다던가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북한이 들어가네요. 북한 사람, 러시아, 쿠바, 시리안, 베네수엘라 이런 사람들이 군 기지에서 플로리다에 군 기지가 있으니까요. 군 기지에서 10마일 이내에 땅 사는 것을 금지한다. 얼마나 이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요. 북한 사람이 플로리다주에 땅을 사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 또 하나를 붙여요. 전체적인 금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돈은 벌 수 있는 한 벌면서 말로만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내가 정말 보수예요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스처로 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뉴스를 오래 한 사람으로 읽기에는요. 그런 얘기 플로리다 주지사가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성과도 관련된 그리고 미국의 기업의 움직임, 정책에 조금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전 여성 직원이 소송을 했는데 이게 2010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 합동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2018년입니다. 오래 걸렸죠. 그리고 결국은 여성을 차별한다. 승진에서도 봉급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2억 1,500만 달러 합의를 했습니다. 2,800명이거든요. 투자은행이라든가 골드만삭스, 투자관리, 증권부서, 뭐 뉴욕에 있는 오피스라든가 미 전국에 있는 골드만삭스 오피스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소송을 한 겁니다. 성과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재판이 6월 7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재판 직전에 이렇게 합의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3의 인물이 독립적인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조사하고 남녀의 임금 차이를 좀 잘 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독립적인 전문가를 고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10년 이상
격렬하게 소송하고 합의한 끝에 골드만삭스가 한 말은 우리는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언제나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회사 같으면 소송 안 하죠. 예를 들어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여성이 막 소송하진 않잖아요. 앞으로는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겠다 하는데 이건 일리가 있습니다. 그 소송하는 것에 신경을 안 쓰면, 돈과 신경을 안 쓰면 고객 서비스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는 것 당연해 보이고요. 다이언 파인스타인이라는 연방 의원이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연방의회 워싱턴으로 복귀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그리고 제가 왜 한국에서도 이 뉴스를 브리핑을 듣는데 이걸 전해드리냐면은 미국의 분위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89살입니다. 정말 처음에 연방 상원 의원이 될 때는 여성으로서 2명, 바브라 박소, 그 사람은 이미 은퇴를 했어요. 몇 년 전에. 바브라 박소와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할 때는 여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서. 그런데 처음으로 돼서 찬란하게 활동을 했죠.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니까 89살 정도 되니까 몇 년 전부터는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보좌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것을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딱 할 때가 되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빨리 사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리고 대상포진에 걸려서 2월부터 투표도 하지 못했고, 또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이니까 중요하잖아요. 인준, 대통령이 중요한 판사나 대사나 이런 사람을 인준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일들이 늦어지니까 이건 아니다. 민주당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여자 차별이네, 남자는 말이야 90세 넘어도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연방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새겨 들어야지 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나이가 많고 여성입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처럼 많진 않지만 한 몇 살 아래예요. 7살 정도 아래입니다. 그런데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은퇴를 하면, 빨리 은퇴하면 좋은 그룹이 있고, 은퇴하지 않고 임기, 재선은 안 나간다고 했거든요. 2024년도 선거 직후까지 임기를 채우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굳히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또 계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뭐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낸시 펠로시도 본인이 원하는 후계자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사임을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선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럼 그 자리를 채우면 그 사람이 남은 임기를 채우는 동안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음 선거에서. 근데 그 사람이 낸시 펠로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도 어쩌면 다이언 파인스타인도 본인이 뭐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끝까지 뭐 하고 싶은 명예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신이 완벽하게 온전할 때는 자신의 레가시를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계산하는 바가 있다고 짐작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침에 전해드리고 나서 레이티스트가 거기에 덧붙여지는데요. 텍사스주의 하원의원 45살의 가장 보수적인, 낙태하면 사형시켜야지 돼 하는 남침내교 목사였었던 주 하원 의원이 4월 초에 19살 인턴에게 아주 큰 잔에 럼주를 3잔이나 마시게 하고 거의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것도 프로텍트된 성관계도 아니고, 이 19살 여성이 다음날 낙태약을, 플랜 B 약을 먹었어야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뭐 어떤 다른 사람과 이 19살 인턴에게 말하면 알지 하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도 이제 제명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딱 어제 사임했거든요. 오늘 만장일치로 공화민주 할 것 없이 147입니다. 앞에 제가 텍사스의 주 하원 의원이 187명이라고 말씀드린 거 정정합니다. 어쩐지 많다고 생각했어요. 147명도 캘리포니아보다는 엄청 많은 거지만요. 147명, 147 제명 찬성 대 반대 0입니다. 어제 제명될 것 알고 내가 제명되느니 사임해야지 하고, 어찌 보면 비겁하게, 왜냐하면 사임하면서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그 여성 인턴에게도 뭐 사과하지 않았고, 다만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우리 영가족, 결혼하고 가족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않는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게 특별 선거가 치러지고
후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의원 맞다 해서 요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명 처리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요, 공화당 의원들도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보수적인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 이분이 뭐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도 안 그럴 것이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수였는지 상습이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실수라고는 할 수 있는데 실수였으면 그걸 사임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말을 하면서 사임을 해야죠. 그 인턴에게도 사과를 해야죠. 인턴은 너무너무 술을 많이 나를 마시게 했기 때문에 나는 yes or no를 답을 할 수가 없었다. 19살이니까 성인이긴 하죠. 미성년자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실수를 했어도 뭔가를 좀 산뜻하게 끝나면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의 미국, 이 시간 한국은 지금 아침이 밝아왔고요. 이미 밝았고요. 미국은 점심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아침에 오늘의 미국 또 전체적인 그 클립이 있기 때문에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